안녕하세요, 이목수입니다. MD 박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F30은 이게 9mm다 보니까 요 정도 굵기거든요. 이게 터집니다. 그리고 스타카 같은 경우는 볼펜 그냥 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지지 않고 잘 잡아주고요. 테이블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톱날이에요. 그림상 톱날. 그리고 이제 조깃대라고도 한국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 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애매한 단어긴 한데 한국에서는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펜스라고 많이 써요. 펜스, 티펜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확한 한국어는 기준대가 맞는데 이거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준대가 맞기도 하고 기준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이도저도 아닌 단어긴 맞거든요. 근데 검색하시면 조깃대가 아마 검색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테이블소 키실 때는 이렇게 얇은, 너비가 좁은 곳은 되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키시겠죠. 그죠? 근데 조금 큰 거는 이것도 항상 톱날보다는 손이 뒤로 와야 돼요. 여기 나이프가 하나 있어요. 원래 이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빼겠습니다. 이것도 장단이 있어요. 안전상으로는 있긴 해야죠. 자, 톱날보다 뒤로 손이 와서 이렇게 밀겠죠. 이렇게 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밀든가, 톱날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미는 스틱이 있어요. 스틱을 이렇게 밀겠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강경파, 절대로 손이 원형보다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 부재를 밀려면, 크다면 이 톱날보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밀어줘야 되니까. 그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톱날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래도 되냐면, 이 기준대가 얘를 잡아주고 있고, 톱날도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밀어주겠죠. 근데 잡아줄 때 여기를 잡고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짜부러지겠죠. 이거는 괜찮지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원형톱 날보다 지난 후에 앞에서 잡아야겠죠. 아니면 아예 끝까지 다 밀어버리던가. 그죠? 자, 힘을 줄 때 거의 대부분 초보분들은 이 기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얘한테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움직이죠. 힘이 고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가이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톱날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웬만하면 꺾이지 않아요. 네.
얘가 옆에서 막아주고 얘가 가운데를 또 나를 잡아주니까. 그럼 처음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힘점을 여기라 생각하세요.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잡던가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러면 힘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넣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넣고 이제 앞으로 잡아주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잡아주고 원형톱의 가운데에다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소의 원형톱의 이쯤에 가운데쯤에 힘을 준다 생각하고 미시는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선되게 힘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들어갈 때 이렇게 떨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한 다음에는 이거의 단면이 한쪽은 반듯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힘을 잘못 조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톱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힘 조절을 하실 때는 톱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톱날이 돌아가면서 자재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힘만 하면 얘가 제대로 잘라주기 전에 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킥백 영상은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다가 힘을 제대로 못 주거나 실습 경우는 원목 같은 경우는 붙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원목은 항상 힘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다가 킥백 날 것 같이 휘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다시 톱날을 부재가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팡 튀는 거예요. 빵! 이거 봐. 잘못 맞으면 장이 터집니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톱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리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랩핑이 돼 있어요. 필름지가 붙어 있으면 이게 위가 맞아요. 왜? 톱날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물이나 걸레바지도 바로 위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뒤집어서 자르는 게 더 깔끔하게 잘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 올리는데 외국 분들도 올린 게 뭐냐면 뒤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원목을 테이프를 붙이고 재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가 깔끔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날이 돌면서 날이 부재를 터지는 거를 필름이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자를 경우 이제 저는 필름이 위인데 잘 잘립니다. 그러면 날이 좀 많이 상한 거예요. 사실 날카로운 날은 뒤집는 게 맞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또 맞다 아니다 싶은 거는 또 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도 절단기나 원형톱의 컨디션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안전하시고요. 톱날이 부재가 있는데 이제 저도 손가락 많이 다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테이블소를 많이 쓰시다 보면 리치라고 그러죠. 팔의 리치가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손가락이 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내가 이쪽으로 손가락이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톱날의 높이예요. 부재가 9mm나 12mm면 20mm만 올리셔도 충분히 다 잘리겠죠. 근데 이거를 30mm, 40mm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위 사이에 손가락을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높은데 위험하죠. 낮으면 아무래도 안정감도 있고 리치가 원래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덜 다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톱날을 올렸을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던가, 혼자 쓰시는 분들은 부재에 맞게 톱날을 조절해서 쓰세요. 이게 정말 귀찮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손가락이 이게 칼이 아니라서 톱니에 다치면 굉장히 오래가고 접합이 안 됩니다. 뼈가 날아가면.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좁은 구간은 테이블셋 스틱이 항상 있어요. 디월트든 뭐든 간에 스틱이 있으니까 스틱을 쓰시고, 그 스틱을 못 믿으면 뭐 굳이 뭐 사서 하는 것보다는 제작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손잡이 하나 만들고 쓰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하세요. 이상이었습니다.